자,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꿈의 기술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화 경쟁이 드디어 막을 올렸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의 핵심부터 시장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 뭐가 문제일까요?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안전성이죠. 이 액체 전해질 기반 배터리는요,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더 멀리 가게 만들려고 할수록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지는 그런 구조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딜레마를 풀 유일한 열쇠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불이 붙는 액체를 불에 안 타는 고체로 바꾸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밀도는 끝까지 끌어올리면서 안전성은 최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양립할 수 없었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가 왜 게임 체인저인지 그 본질부터 짚어보고요. 핵심 기술인 3대 전해질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산 경쟁 현황, 또 여기서 수혜를 볼 기업들은 어딘지,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죠. 전고체 배터리. 이게 왜 단순히 배터리 성능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걸까요?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인 이유는 크게 네 가지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 불이 날 수 있는 액체 전해질이 아예 사라지니까 화재 위험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게 바로 궁극의 안전성이죠. 두 번째, 그동안 위험해서 못 썼던 리튬 메탈 음극재를 쓸 수 있게 돼요. 이러면 에너지 밀도가 이론상으로는 500와트 per kg 이상,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고질적인 문제였던 덴드라이트. 이게 나뭇가지처럼 자라서 배터리를 망가뜨리는 거였잖아요. 고체 전해질이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딱 막아버립니다. 수명도 길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장점 덕분에 배터리 팩 설계가 아주 간단해져요. 냉각 장치니 뭐니 다 뺄 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차 무게도 최대 16%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경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고체 전해질 기술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기술마다 장단점이 정말 명확합니다. 황화물계는 이온 전도도, 그러니까 성능이 압도적이고요. 산화물계는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고분자계는 만들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가 그 기업의 전략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황화물계입니다. 이온 전도도를 보세요. 유일하게 현재 액체 전해질 수준에 근접해 있죠. 그래서 다들 양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수분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 반면에 산화물계는 안정적이지만 만들기가 너무 까다롭고 고분자계는 만들긴 쉬운데 성능이 좀 아쉽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밀고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결국 양산의 성패는 이 그래프, 이온 전도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황화물계 소재만이 지금 우리가 쓰는 액체 전해질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삼성 SDI나 토요타 같은 기업들이 수분에 취약하다는 그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황화물계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유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기술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는 진짜 돈이 되는 양산 경쟁, 이 레이스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 구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삼성 SDI가 2023년에 이미 파일럿 라인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한 발 앞서 나갔어요. 목표는 2027년 양산. 그 뒤를 바짝 쫓는 게 바로 토요타입니다. 2027년에서 28년 사이에 적용하겠다고 했죠. SK온은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7년, 이때가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결정되는 1차 분수령이 될 겁니다. 시장에선 지금 이 상황을 골든크로스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전고체 특화 최강자라고 불렸던 게 토요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양산 경쟁에서는 삼성 SDI가 이 토요타를 제치고
황화물계 기술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다는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 바뀌고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핵심 가치 사슬, 즉 밸류체인에서 누가 수혜를 볼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초기 시장 전략은 명확합니다. 프리미엄 퍼스트.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4배에서 5배는 비쌀 텐데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같은 럭셔리 전기차 시장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의 고객들은 몇 천만 원 더 비싸더라도 절대적인 안전과 압도적인 충전 속도 같은 가치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먼저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전고체 배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제조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곧 새로운 투자 기회를 의미하죠. 주목해야 할 곳은 딱 2군데입니다. 첫째, 전극을 만드는 방식이 아예 바뀌는데 건식 전극 공정이 필요해집니다. 이 분야의 강자가 바로 CIS고요.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전해질과 전극을 완벽하게 붙이기 위해서 엄청난 압력과 열을 가해야 합니다. 이걸 WIF, 온간 등방화 프레스라고 하는데 수심 1만 미터의 압력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 핵심 장비를 만드는 곳이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이 두 기업이 새로운 밸류체인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장밋빛 전망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좀 냉정하게 리스크는 없는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양산을 가로막는 기술적인 문제들 정말 다 해결된 걸까요? 아쉽게도 답은 아직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양극과 음극, 양쪽에서 다 계면 불안정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고질적인 리튬 덴드라이트 문제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복잡한 공학적 과제들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산이 지연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 투자 리스크를 4가지로 딱 정의해보겠습니다. 첫째, 비용.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황화리튬 같은 핵심 소재 가격이 획기적으로 떨어져야 해요. 둘째, 방금 말씀드린 기술적 난제들, 덴드라이트나 계면 저항 문제가 아직 양산 레벨에서는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래서 2027년이라는 양산 목표가 수율이 안 나오면 2029년이나 2030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일정 지연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구도인데요. 우리가 완벽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동안 중국 업체들은 이미 반고체 배터리를 시장에 내놓고 먼저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배터리가 가진 잠재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현재 초고성능 전기차들이 여전히 내연기관 슈퍼카의 출력 밀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술적인 해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 될 겁니다. 과연 전고체 배터리가 이 슈퍼 프리미엄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승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